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의 시험 정리 시리즈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들 정리하고 시험 보면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뭐 벼락치기에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강의는 반드시 보고 시험 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충분한 공부 시간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 반드시 이제 시험에서는 물어볼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이 범위 내용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선생님이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단원을 보게 되면 원소, 원자, 분자라는 제목으로 있어서 결과적으로 원자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소라는 거는 원자랑 같은 건데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표를 보게 되면 도레미파솔이 있잖아요. 그럼 도라는 게 있고 레라는 게 있고 미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음표지만 걔네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음악을 만들잖아요. 어떻든 간에 가장 기본 요소는 그 도레미파솔인데 도레미파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원자라는 것도 각각 도원자, 그 다음에 레원자, 그 다음에 미원자 이렇게 각각 따로 있는데 걔네들의 종류를 갖다가 원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 미라고 하면 도라는 원자가 3개고 레라는 원자가 2개고 미라는 원자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는 종류로 따지게 되면 도라는 원소가 있는 거고 어떻든 다 도잖아요. 3개가 있는 건 맞지만 3개가 있는 건 맞지만 하나하나 셀 수 있는 다 분명히 도예요. 하나씩 누를 수 있는 그 음반, 피아노 음반을 누를 수 있는 도는 맞지만 얘네들은 어떻든 종류로 보면 도가 있는 거고 레가 있는 거고 미잖아요.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따졌을 때는 그걸 원자라 그러고 도라는 애들의 종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원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레라는 애들이 있다. 그 다음에 미라는 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의 개수는 도원자 3개, 그 다음에 레원자 2개, 미라는 원자에서 총 6개가 있는 거고요. 원자의 개수는 원소의 종류는 도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레라는 거 하나, 미라는 거 하나 해가지고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분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 미, 미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되겠죠? 첫 번째로 물체와 물질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체라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이에요. 칠판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도 물체입니다.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생자, 살아있을 생자 한자를 붙여서 생물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물체는 뭘로 돼 있느냐? 그게 이제 물질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은 도대체 뭘로 돼 있느냐? 그게 뭐다? 원자로 돼 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원자고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되고 물질이 모여서 물체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뭐냐 물질이 뭐냐는 딱 요 얘기만 하면 돼요. 물체는 책상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 개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책상의 재료는 뭐예요? 책상은 뭘로 돼 있다?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책상이 물체라고 한다면 이게 물체라면 물질은 나무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나무는 또 뭘로 돼 있냐? 그게 바로 원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물질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살펴보는 게 물질관인데 과연 이 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뭘로 돼 있느냐 이 재료는 뭘로 돼 있냐면은 예전에는 물, 불, 공기, 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위대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인데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한 거 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날에 비춰봤을 때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예, 위대한 과학자인데 이렇게 이런 요소로 모든 물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물불 공기 흙이 아니라 원자로 돼 있다. 여기서 원소라고 얘기하는 그 원자들의 종류를 그냥 더 둥구스름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라브아제라는 과학자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반증을 한 게 뭐냐면 물이 만약에 가장 기본 요소라고 한다면 물은 더 이상 분해되면 안 되잖아요. 물은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물들이 모여서 새로운 걸 만들면 만들었지 물은 쪼개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물을 분해시켰다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를 분해시켰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더라. 그러면
더 얘네들보다 원칙적인 건 수소산소 아니겠어요? 이 수소산소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원자라고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물은 기본 원소가 아니다. 물 분해 실험의 핵심은 뭐라고요? 물이 분해되더라. 그렇다면 물은 기본 원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원자가 아니고 오히려 분해됐던 수소산소가 더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소 원자를 이제 이 끝이에요 이게. 결국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모든 기본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루고 물질들이 모여서 물체를 이룬다라고 해서 끝난 건데 우리서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이 옛날 사람들이 원자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을 했냐 이거지. 무슨 얘기냐면 원자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이 원자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 도라는 원자가 있고 레라는 원자가 있고 미라는 거 있고 파라는 거 있고 이런 식으로 수소, 헬륨, 리튬, 나트륨 이런 거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험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불꽃 반응. 요거는 왜 요게 나오냐면 쉽거든. 그냥 불꽃에다가 금속 시료 같은 거 태우면 그 불꽃 색깔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거 태우면 항상 이 나트륨 이게 원자거든요. 얘네들 원자가 불꽃 반응을 하면은 노란색이 나오고 칼륨은 보라색이 나와. 그러면 항상 노란색 나오는 거는 얘의 특징이거든. 도라는 애는 특징하고 레라는 애는 건 어떤 건반을 눌러보면 도의 음색하고 레의 음색하고 다르죠. 항상 도를 눌러보면 도라는 그 특이한 그 음색이 나오고 레를 누르면 얘가 나오는 것처럼 불꽃에 넣어보면 얘는 항상 노란색이 나오고 얘는 보라색이 나온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불꽃 색깔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원소들 얘는 도고 레고 미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 이 얘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꽃 반응을 분광기로 보게 되면 그냥 노란색으로 우리 눈으로 노란색을 보이지만 얘를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는 기기예요. 빛을 더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는 거면 다양한 이런 선띠가 다양한 색상의 띠가 보이는데 이 선 스펙트럼에 대한 건 사실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참조하고 싶으면 우리 유튜브에서 광쌤 항상 광쌤 붙이고요.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 검색해보면 웬만한 것들 다 나오거든요. 선생님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스펙트럼의 의미를 검색하면 요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시간 있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면 아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그냥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면 다른 원소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사람의 지문하고 똑같아요. 나트륨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이 또 다른 나트륨이라면 똑같은 라인에 똑같은 그러니까 요 지금 네 개가 있으면 똑같은 네 개의 위치도 똑같고 색상도 똑같아야 돼요. 완전히 똑같아요. 지문이 똑같아야지 똑같은 사람이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즉 나트륨, 칼륨, 칼슘, 구리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었던 거는 불꽃 반응으로도 구분했고 지문을 찍어서 지문이 다르면 다른 애라는 걸로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들이 완전히 똑같아야지만 같은 원소예요. 여기 보면 이 두 선은 같죠. 여기서.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선에 대한 해당하는 게 없죠. 그럼 얘는 다른 원소예요. 완전히 일치가 돼야지 그래야지만 똑같은 원소라는 거, 똑같은 원자라는 것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체는 물질로 되어 있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원자는 어떻게 알아냈느냐? 불꽃 반응과 선 스펙트럼으로 알아냈다. 이게 끝이에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자에 대한 것이 물질의 가장 기본이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이 원자를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거죠. 사실 이 원자라는 것 자체도 이게 딱 하나의 입자가 아니라 얘도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라는 게 이 전체가 원자입니다. 이 전체가 원자라고 했을 때 원자 중심에는 핵이 존재하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원자 핵과 자, 색깔 좀 달리하겠습니다.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전자로 돼 있다. 그런데 이 원자핵은 뭘로 돼 있냐면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원자라는 애도 또 다른 이 어떤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원자가 가장 기본 요소가 아닌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어요. 기본 입자는 아니에요. 얘네들 양성자나 중성자들의 입자들이 모여서 원자를 이루기 때문에 기본 입자는 아니지만 원자를 가장 물질의 기본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봤을 때
사람도 장기가 있잖아요.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콩팥이 있지만 그럼 심장, 간, 콩팥들이 모여야지만 사람이 되는 건 맞지만 사람의 역할을 하려면 심장만 따로 띄워놓거나 간을 따로 띄워놓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성을 해서 원자가 돼야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물질의 기본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포인트는 원자에게 양성자라는 거는 정기적인 특성이 있는데 플러스 전기를 띠고요. 중성자는 말 그대로 어떻게? 여기 양성, 중성. 이게 정기적인 특성 때문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중성은 전기를 띠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러스와 바깥쪽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항상 중성을 이루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항상 똑같아요. 원자는.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기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여기 안에 있는 플러스의 개수와 바깥에서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원자는 중성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기를 띠지 않는다. 만약에 전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플러스가 더 많겠죠? 그러면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보다 전자들이 더 많다 그러면 전자가 우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겠지만 원자는 이 균형이 맞더라 이겁니다. 되겠죠? 근데 이제 균형이 틀어지는 거를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자, 원자 모형의 변천은 넘어가면 이러한 원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 원자가. 근데 안에 양성자가 들어있고 중성자가 들어있고 전자가 들어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게 또 포인트예요. 우리가 아까 원자를 얘기하고 나서 불꽃 반응하고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구분했던 것처럼 이 원자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래서 처음에 돌턴이라는 사람은 원자를 얘기할 때 얘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뭐 기본인데 뭐가 얘가 또 뭐 구성되는 게 있으면 안 되지. 그냥 얘 자체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톰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전자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 이 톰슨의 이제 음극선 실험 이런 게 이제 좀 사실 공부하기 재밌는 건데 뭐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묻지 않으니까 그냥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고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광쌤 뭐 음극선 실험, 톰슨의 전자 실험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배냐면 이제 러더퍼드가 이제 원자 핵을 이렇게 발견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역사적으로 일리가 있지 않나요? 봐봐요. 가장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려면 이게 보이지도 않는 애인데 점점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더 깊숙이 있는 원자 핵을 발견했더라.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보호는요. 전자가 어디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 길을 찾아낸 겁니다. 전자 궤도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전자하고 핵까지 발견해서 다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전자가 어디를 움직이고 다니느냐 그게 이제 보호의 이제 궤도 모형이 되겠고요. 현재 모형은 이제 전자가 사실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 해가지고 이게 양자역학적 모형에서 전자 구름 모형인데 이건 몰라도 돼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우리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고 오늘날 모형은 전자 구름 모형이다. 그냥 이렇게만 읽어보면 됩니다. 묻는 내용은 다 여기서 끝납니다. 전자, 원자의 그다음에 얘가 돌고 있는 요 궤도. 중학교 과정에서 이 궤도까지도 묻지도 않아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바깥에부터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얘들을 알아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온입니다. 이게 앞서 말했던 원자의 특징인데요. 이온은 뭐냐면 아까 원자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안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애가 없거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애가 없어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정기적인 성질이 없어요. 양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 양이 틀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그러니까 전자가 부족하게 되면 플러스가 우세하게 되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 전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마이너스가 우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데 이런 원자들이 전기를 띠게 됐을 때 그때 이름을 이온이라고 따로 우리가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는 여러분 핵은 이동할 수 없어요. 원자의 핵은 이동할 수 없고 이 전자들은 바깥에 있잖아.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나가서 딴 데로 가기도 하고 또 바깥에 있는 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의 이동 때문에 이 전기를 띠는 원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온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빠져나갔으면 전자가 부족하죠? 그럼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가 더 들어왔으면 전자가 많아졌죠? 그러면 이 원자가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 녀석을 한번 선생님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선은 지금 원자가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가 있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성이에요. 근데 전자가 뿅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플러스 1만 남았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의 전기를 띈다 해서 양이온이라고 해요. 이때 플러스 1을 우리가 이 원소 기호에서는 어떻게 써주냐면 이게 나트륨 이온, 나트륨 원자라고 했으면 여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원소 기호가 있으면 이 오른쪽 위쪽에다가 숫자를 써줘요. 그리고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이 플러스 1인데 여기 1을 써주고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있잖아요. 뒤에다가 플러스를 쓰거든요. 숫자 뒤에다가.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얘기다? 전자 하나가 나가서 플러스 1이 지금 얘가 이제 이 플러스 1의 효과만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자가 두 개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두 개가 나갔어요. 그리고 플러스 두 개가 남아있어요. 라고 해서 플러스 2. 전자가 3개가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3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플러스 3이 우세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이온 표기법이고요. 반대로 지금 중성이에요. 지금 원자예요. 그래서 중성이라서 원자인데 전자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1대1인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전자가 더 많아졌죠. 그럼 전자가 하나 많아졌으면 이때는 전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우세한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전자가 두 개가 들어왔다. 2 마이너스. 전자가 3개가 들어왔다. 3 마이너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소 이 기호의 우측 상단에다가 항상 표시해 주는 게 바로 얘가 얼마만큼의 전기를 띠는지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하고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이 원자들이 전기를 띄어서 이온이 되는지를 또 확인하는 걸 또 실험을 또 봐야 되겠죠? 이게 패턴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앞에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실험으로 확인하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이건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낸 과정. 여기서도 우리가 이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전기를 띠는 거 설명하고 실험으로 알아낸 과정. 이런 식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트륨 원자가 있고 요건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 이온에서 마이너스 1. 즉 플러스하고 전자가 이렇게 있어 중성에서 마이너스 하나 나가서 플러스만 남아있는 상황.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 중성인데 요 나간 전자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하나 더 많아졌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는 자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이런 식으로 중성인 상태였어요. 물론 개수는 선생님이 정확하게는 안 맞출게요. 여기 있는 전자가 나가서 여기로 간 거예요. 요게 나트륨 원자였고 요게 염소 원자였는데 전자가 나가서 여기로 가서 붙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졌죠. 그럼 얘는 나트륨 플러스의 전기를 띠는 나트륨 이온이 됐고 양이온이 됐고 얘는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가 우세하니까 마이너스 1의 염화 이온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전자를 얘가 주고 얘가 받고 나서 보니까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떻게 된다? 서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한다 해가지고 이게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자자자 순서 바뀌었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계속 서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한 형태로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을 이렇게 물에 녹이게 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어 있는데 어떻게 뜯어져 있죠? 얘를 뜯어내려면 더 강한 전기들이 와가지고 얘네들을 만약에 더 강한 여기 마이너스가 오고 이쪽 보면 더 강한 플러스가 오게 되면 얘네들을 뜯어낼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역할? 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얘네들을 다 뜯어가지고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염화 이온으로 이렇게 다 뜯어놔서 이렇게 동동동동 떠 있을 때 이쪽에 마이너스 극 연결하고 이쪽에 플러스 극 연결하면 강한 플러스, 강한 마이너스거든요. 외부에서 전기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강한 플러스 쪽에는 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염화 이온들이 여기로 와서 달라붙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나트륨 이온, 이게 마이너스 극이니까 플러스인 나트륨 이온들이 여기로 와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해한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얘네들이. 요건 우리가 이렇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거를 눈에 보이게 실험한 게 요거거든요.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황산굴이죠. 이거 염화나트륨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게 여러분 공부하기 힘든 건데 원래 이 과학은 서양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식으로 써요, NaCl. 근데 영어는 우리랑 어순 반대인 거 알죠? 그래서 얘네들은 나트륨, 염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말로 바꿀 땐 이거를
염화, 나트륨으로 거꾸로 읽어줘요. 즉 얘네들은 항상 플러스 역할하는 애를 앞에 쓰고 마이너스 역할하는 얘들이 결합을 했을 때 플러스 이온을 먼저 써주고 마이너스 이온을 뒤에 쓰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뒤에 있는 애가 플러스 역할하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역할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든 거야. 되겠죠? 그때 요 황산 음이온하고 구리 양이온이 있는데 구리의 양이온이 특별하게도 뭐냐면 푸른색을 띄어요. 이게 왜 그래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연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과망간이지산 칼륨이라고 있는데 칼륨은 색깔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칼륨은 플러스죠. 과망간이지산은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 과망간이지산 요 음이온이 보라색을 띄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을 황산구리와 그 다음에 과망간이지산 칼륨 요 수용액을 여기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요거 수용액 여기 질산칼륨 수용액을 그랬죠. 질산칼륨이 요 물역할 해가지고 얘네들 뜯어낸 상황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분리를 시킨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그러면 플러스가 어디로 이동해요?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구리가 플러스 자리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선 칼륨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칼륨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됐죠? 반면에 플러스 극쪽에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애니까 이쪽으로 황산이 이쪽으로 이동하고요. 황산 이온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과망간이지산 과하고 망간이지산 이온이 이쪽으로 이동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구리가 푸른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푸른색이 이쪽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가 푸르게 이렇게 변해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과망간이산은 보라색인데 보라색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보라색이 없는데 어쨌든 보라색이 여기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는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애는 어떻게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분해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다? 플러스인 구리가 어떻게 푸른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과망간이산 요 음이온이 뭐 보라색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때를 전제 조건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색인지 모르면 얘가 일로 가고 절로 가도 뭐 색깔 변했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이런 이온들이 결합을 해서 앙금을 생성됐는데 앙금은 뭐냐면 여러분 건더기예요. 건더기. 이게 얘네들은 완전히 지금 물속에 집어넣으면 뜯어졌잖아요.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넣게 되면 뜯어졌는데 오히려 얘네들은 어떤 애들은 넣게 되면 결합을 해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가라앉는 거. 그걸 우리가 앙금이라고 합니다. 이 앙금은 여러분들 암기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얘랑 결합해서 앙금이 됐다. 그리고 무슨 색 앙금이 됐다.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 하필이면 이 자연에서 얘랑 결합해서 무슨 흰색 앙금이 됐건 노란색 앙금이 되건 이런 거는 얘가 이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뭐 이해가 아니야. 얘랑 만나면 그냥 앙금이 된대.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앙금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런 것들만 좀 눈여겨보면 될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앙금은 암기적인 요소라는 거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물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도, 레, 미, 파, 솔을 하나의 원자로 간다면 이건 자체가 음악이 아니죠. 도 이게 무슨 음악이야? 레 이게 무슨 음악이야? 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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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도 다음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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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렇게 되면 이게 음악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결합했을 때 음악이 되는 것처럼 원자들이 결합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음악처럼 하나의 성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자들은 있죠, 여러분. 성질이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분자가 되고 나면 성질이 생겨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무조건 가장 작은 입자하면 여러분들 원자만 생각하는데 성질을 나타내는 작은 입자는 이거는 분자다. 아시겠죠? 자, H라는 애가 있고 얘는 성질 없어요. O라는 애가 있어요. 성질 없어요, 얘네들은. 이게 수소고 산소거든요. 성질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2가 됐어요. 이 밑에다가 써주는 거는 얘의 개수예요. H하고 H가 결합했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결합했다. 이랬으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되면 폭발하는 수소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산소 원자 있죠? 얘는 우리 숨쉬는 산소 원자, 이 산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소랑 달라요. 이런 성격이 성질이 없어요. 근데 산소가 또 하나 결합을 했어요.
또 하나 결합을 해서 산소 두 개가 결합이 돼 있다. 간단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숫자로.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숨쉬는 산소 기체가 된 겁니다. H하고 성질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H2O가 되면 전혀 새로운 성질의 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알겠죠? 도미미미미 하면은 바둑이 방울 잘도 울린다고 되지만 도파라파 솔파라파 이게 다른 애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성질의 음악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도하고 레가 아닌 게 아니라고. 도하고 레, 뭐 미 이런 애들은 똑같은. 그러니까 H하고 O 뭐 이런 애들은 말 그대로 도 레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질이 나타난다고. 아시겠죠? 바로 그거를 여러분 좀 체크해야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분자 모형을 살펴보게 되면 H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1은 생략하죠. 하나가 연결되면 그때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바둑이처럼 도 두 개랑 레 하나가 결합하면 물이 되는데 도 두 개랑 그 다음에 레가 두 개가 결합하면 다른 음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산화수소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몇 가지 아이들만 알면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광쌤이 주기율표 만들기 위해서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요거를 좀 시간 내서 보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도 앞으로 화학이 되게 쉬워질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선 요 정도만 우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음표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원자는 이 물이라는 원자 하나는 수소 원자 두 개, 도 두 개랑 레 하나로 구성된 음악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앞에 큰 숫자를 쓴 거는 4개가 있다. 그래서 H2O라는 요 음악 하나가 지금 4개를 만들어 놨다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분자 4개.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H 성질이 있어요? 따로 띄워놓으면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O라는 거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H2O라고 만들어서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하나하나는 원자, 이렇게 성질이 있게 되는 하나의 기본 요 단위를 분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단원으로 전기 부분에 들어가는데 전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정지한 전기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정전기라고 얘기하죠.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 배우는데 첫 번째 가장 무식하게 마찰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를 띠는 거는 선생님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죠. 이 전자가 나가게 되면 전기 띠는 거고요. 전자가 들어와도 전기를 띠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어떨 때 나가고 들어오느냐 이거를 갖다가 무식하게 직접 비벼가지고 전자를 띄어내고 전자를 들여붙이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물체를 서로 비벼가지고 전자의 이동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전기를 띠게 만드는 게 바로 마찰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유도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전자를 더 강력한 플러스 같은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일로 와. 어서 와. 오빠한테 와.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어떻든 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가 하나가 이쪽으로 이동해 버리게 되면 균형이 틀어지죠. 그럼 전기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한 거 광센 검전기라고 검색해서 보면 되는데 이 검전기 부분이 좀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이거는 짧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로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유혹을 플러스하면 전자들이 일로 오려고 하겠지만 마이너스로 이게 유혹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싫거든요. 그럼 전자들이 얘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오고 나가고의 역할을 더 강한 전기로 유혹을 하는 게 바로 유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찰 전기와 그다음 마찰의 방법으로 그다음에 유도의 방법으로 정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응용한 게 검전기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빠지고 나서 혹은 들어오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게 정전기인데 계속 전자가 이동하거나 계속 전자가 나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흐르는 전기인 전류라고 합니다. 흐를 유자를 써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굉장히 오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이 전기 파트는 어쩔 수 없어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딱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서 이 6번은 대학 수준의 키리오프 법칙까지 선생님 설명했는데 시간 되면 보세요. 중학생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과 2는 반드시 보기 바랍니다. 특히 이 전기저항 나오면서 이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무슨 직렬 연결인지 병렬 연결인지 있죠? 이거 보면 다 해결됩니다. 특히 전류전압, 전압에 대한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의 연결 부분 요거를 이제 연결해서 이제 전교회로 문제 푸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전류가 여러분들이에요. 저항은 뭐예요? 동네 깡패예요. 전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동네 깡패를 만나면 전류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얘는 동네 깡패라 그랬죠. 동네 깡패입니다. 동네 깡패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진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가져가요. 즉 전압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저항을 통과해도 줄지가 않아요. 이게 전하량 보전 법칙이에요. 이거부터가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저항이 있으면 전류가 준다.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저항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저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류를 방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류가 못 오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방해한다는 의미는 어떻든 얘가 뭐냐면 전류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빼서 그럼 전류 입장에서 어떻든 내가 가려고 하는 돈 뺏는 건 방해받는 거잖아. 하지만 나는 돈을 주고 나면 지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매 법칙에 대한 거는 우리가 V는 IR, V는 IR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회로 분석은 결과적으로 내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그 깡패가 얼마만큼 돈을 뺏겠느냐 뺏는 거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돈을 집에서부터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나와서 길에서 돈을 얼마만큼 털리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쉽다고.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호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회로를 분석할 때는 이제는 기호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한 겁니다. 물론 최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물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어쨌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저항의 핵심인데 깡패가 도대체 몇 명 있느냐 내가 도대체 몇 명의 깡패를 만나서 얼마만큼 털리느냐 이거 묻는 거거든. 되겠죠? 그럼 그 깡패를 몇 명을 만날 거고 또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쪽을 지나가면 이쪽 깡패만 만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깡패도 만나고 이 깡패도 만나서 두 번이나 연속으로 털려야 되겠거든. 이게 바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에요. 저항에. 그래서 요 회로 쉽게 풀기 강의 플러스 요것도 한번 좀 정리해주면 좋은데 여러분들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광쌤의 SL 특강이라고 해서 그냥 광쌤 붙이고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면 나와요. 그거 한번 보면 회로 문제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전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번에 이거다 이렇게 안 돼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보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회로가 한번 잡히죠. 그냥 돈 뺏기고 돈 얻고 이거야. 집에 들어오면 돈 받고 이게 집이 부모님이 이게 바로 전지거든. 그 다음에 깡패 만나면 돈 뺏기고 깡패 만나면 돈 뺏기고 그때 여러분들 실제로 돈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는 게 바로 전류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너무 쉬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꼭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이건 벼락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들은 꼭 공부하시라라고 얘기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석에 대한 얘기. 자석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전기하고 자석은 완전 별개 아닌가요? 근데 얘네들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 놀라운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석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게 N극하고 S극이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N, 마이너스를 S로 이제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성질은 굉장히 비슷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석에 대한 성질을 보는데 여기서는 이 자기력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약속한 거예요.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항상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약속했죠. 자기장 이게 자기력선도 어떻게
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걸 이제 부드럽게 연결한 게 이렇게 곡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좀 첨언을 하면 많이 헷갈리는 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죠? 근데 실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류만 신경 쓰면 돼요. 우리는 전류로 모든 회로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류가 가야 돼요. 가끔 요거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려면 건전지 내부는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된다. 이건 속이기 때문에 이거랑 반대예요. 그러면 자기장도 보세요. 여기까지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가끔 학교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죠. 항상 이래요. 약속이에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죠. 그럼 자석 내부는 s에서 n으로 가요. 그러니까 바깥을 물어보는 게 기준인데 꼭 가끔가다 안을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안은 반대란 말이야. 요거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이 자기력선을 왜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이게 굉장히 편한 건데 나침판은요, 여러분, 나침판에 N극과 S극이 있죠. 응? N극과 S극이 있어. 자,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면 얘가 N극이고 반대편이 S극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게 되면 여기가 N극이니까 여기가 N극을 가리켜야 되죠. 왜냐하면 나침판이 여기가 N극이니까 이쪽 방향이 N극이에요. 이럴 것 같죠. 이래서 헷갈리는 건데 요 자기력선의 방향이 나침판의 방향입니다. N에서 나온다 그랬죠. 요게 나침판을 놓게 되면 요 N극이 여길 가리키고 S극이 여길 가리켜요. 자,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죠. 요 지점 어떻게 된다? 요게 바로 N극, 여기가 S극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죠. 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N극, S극.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극만 들어가게 하면 여기서 나침판은 볼 필요도 없어. 이게 나침판의 방향이야 다. 나침판을 어디에 놓더라도 이게 나침판의 방향이라고. 괜히 여기가 S극이니까 S극이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가 N극이 돼야 되지. 이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자기력선 방향으로 하나로 다 끝내버리라고. 이게 나침판의 방향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헷갈릴 필요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게 전류가 흐르면 얘가 자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이걸 알아낸 거예요. 이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보게 되면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려줬더니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됐다 그랬는데 자기장은 뭐냐면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거든. 그러면 아니 전류 흘려줬는데 갑자기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 됐다는 얘기는 이 지금 도선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얘가 자석이 됐다는 얘기지. 이 녀석이 자석이니까 주변에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 생겼지. 그래서 전류를 넣어주면 자석이 됐다는 얘기인데 전류를 안 넣어주면 자석 안 됐겠죠? 그럼 전류를 넣어주면 자석이 됐겠죠? 그럼 더 강한 자석이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센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전류를 많이 넣어주면 되겠다. 얘가 자석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방향이 중요한데요. 오른손 법칙입니다. 항상 오른손 엄지를 하고요. 이 전류의 방향을 엄지로 꽂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즉 자기장은 전류가 흐를 때 회오리를 쳐요. 회오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른손만 쓰는 겁니다. 오른손. 나중에 무슨 뒤에 나오겠지만 FBI 이딴 거 하지 마세요. 무조건 오른 나사만 쓰면 다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은 FBI 안 쓰고 이 원칙적으로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골치 아파요. 오른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앙페르 오른 나사 법칙을 쓰고 나중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쓰고 고등학교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있어. 아예 하지 말라고. 어느 때 왼손 쓰고 오른손 쓰고 정신없다고. 어떤 경우든 오른손 하나만 쓰면 다 풀 수 있어요. 그걸 선생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도선을 휘어놨어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죠. 그러면 오른손 엄지를 잡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이게 회오리 치면서 회오리가 이렇게 치거든.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되는 부분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엄지하면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안쪽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가 모여요. 그럼 이 자기력선이 모인다는 얘기는 강한 자석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오른손 엄지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회전해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이거 엄지를 이렇게 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 네 손가락을 감는 방향,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거든.
나오거든,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가 강한 N극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부분이 N극이라고 그랬죠? 들어가는 부분이, 자, 선생님 좀 지울게요. 나오는 부분이 N극, 들어가는 부분이 S니까 여기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생긴 녀석, 여기가 N극, 여기는 이렇게 여기가 나오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부분이 되죠? 여기가 S극. 그래서 요 하나, 고리 하나가 막대 자석 역할을 하는 작은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 코일을 여러 번 감아 놓게 되면 여기가 N극, S극 돼서 이만큼의 막대 자석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또 하나의 팁을 주면 엄지 방향을 전류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을 선생님이 자기장 방향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런 곡선이 있죠. 여기서 요 곡선을 전류 방향을 엄지로 잡지 말고요. 똑같아요, 이거. 어느 게 써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네 손가락으로 잡아보세요. 그럼 엄지가 여러분 화면, 이 엄지가 여러분 얼굴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려질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잡는 거지. 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손을 내 손 이렇게 이게 엄지야. 이게 엄지고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감도록 잡는 거야. 손을. 이게 엄지야. 그럼 이 엄지 방향이 이제는 무슨 방향이 되냐면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다시 한번 전류를 엄지로 잡으면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죠. 만약에 전류를 내 손가락으로 잡으면 엄지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돼. 이게 완벽하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걸 쓰던 관계없어요. 편한 걸 쓰면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포인트인데 전기와 자기가 만드는 힘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거는요. 기존의 자석이 있어요. 거기에 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석이 있는데 도선이 있으면 아무 힘을 주고받지 않아요. 이 도선이라는 게 여러분 철 같은 게 아니라 철은 붙겠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10원짜리 동전 자석 붙여봤어요? 안 붙는다고 얘는. 안 붙어. 강자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전류를 넣어주면 얘가 뭐가 돼요? 자석 된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 자석이 원래 있었는데 얘도 자석이야. 그럼 서로 밀거나 당기거나 힘을 작용하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전기와 자기가 만든 힘은 원래 기존에 자석이 있고 거기다 원래 자석 아닌 애가 있었는데 거기다 여기다 전기 넣어주면 얘가 뭐 된다 그랬어? 얘가 뉴 자석이 된다 그랬잖아. 새로운 자석이 된다. 그럼 자석과 자석이 있으니까 서로 밀거나 당기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FBI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요. 선생님 방법 알려줄게요. 오른손만 쓰면 돼요. 자, 기본적인 요건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3D를 2D로 바꾸는 건데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를 2D로 바꾸게 되면 이거를 여러분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도선을 갖다가 자, 도선을 자,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요 도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완전 중심으로 가서 딱 도선이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때 전류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냐면 X로 표기합니다. 약속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얼굴 쪽으로 나오는 거는 점으로 표시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한간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이렇게 해서 쏘게 되면 여기 화살 이렇게 해서 쏘게 되면 여기 깃털이고 여러분이 여기서 보게 되면 나오는 방향은 이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촉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점으로. 근데 쏴서 이렇게 해서 뒤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뭐가 보이냐면 깃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깃털을 X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끝났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잘 보세요. 기존에 자석이 있는 거 NS가 있어요. 그럼 NS를 이렇게 표시하세요. N과 S. 그냥 3D를 이렇게 입체를 이게 FBI를 쓰는 게 이게 3D 입체를 하기 위해서거든. 왼손으로. 근데 이거를 2D로 바꾸면 돼. N에서 S로 하고 도선을 2D로 바꾸세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고 있어요. 됐죠? 끝났어요. 기존 자석의 자기력선은 N에서 S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 전류가 흘러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얘가 새로운 자석이 되는데 엄지를 여러분들 화면에 꽂아주고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방향으로 돌아가죠. 해보세요. 오른손 엄지를 대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럼 요 시계 방향을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위, 옆, 아래, 위 이렇게 해서 4개만 방향을 하세요. 자석을 수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빨간색은 기존의 자석,
그 다음에 초록색은 새로운 자석이에요. 전류 넣어줘서 만든 새로운 자석인데 얘네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거 생각하면 쉬운 게 자석이 NS가 있어요. NS가 있는데 새로운 자석이 뭐 S가 됐건 여기가 N이 됐건 이렇게 마주보게 되면 당기거나 밀거나 할 텐데 여기 중심에다가 딱 여기다가 N극을 세웠다고 해보세요. 밀거나 당기거나 안 하거든. 이게 요 부분이야. 그래서 봐봐. 여기를 잘 보게 되면 여기의 방향과 이쪽 방향이 반대죠. 서로 상쇄합니다. 상쇄. 자기력선이 서로 이제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같은 방향이니까 힘이 쫙 모아지죠. 근데 여기는 강해져요. 되겠죠? 그럼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밀어붙입니다. 도선은 위로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힘의 방향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느냐? 이거는 자, 이것도 2D로 바꾸겠습니다. N과 S가 있고요. 도선에서 전류가 지금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이 두 선의 단면을 보는 거야. 그럼 두 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왼쪽 부분은 이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점으로 표시하죠. 여러분 얼굴 쪽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는 화면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X로 표시하는 겁니다. 기존 자석의 자기장은 항상 N에서 S. 그 다음에 여기 전류, 지금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엄지를 여러분 얼굴 가리키고 오른손으로 돌리면 반시계 방향이 돼요. 그럼 이걸 표시하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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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이고요. 이쪽은 화면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엄지를 화면에 받고 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수직하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보세요. 얘는 기존 자기자성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얘는 왼쪽. 그럼 여기는 상쇄가 되죠. 약해져요. 근데 여기는 같은 방향이죠. 강하죠. 그래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밀어붙입니다. 올라가요. 얘는요. 수직은 신경 쓰지 말고 오른쪽 가고 오른쪽 가니까 강해지죠. 여긴 강해요. 근데 여기는 오른쪽 가고 있는데 새로운 자석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약해지죠.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밀어붙이니까 내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도선이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여기 고정되어 있으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이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기 넣어주니까 얘가 자석되면서 자석과 자석의 힘으로 뭐 밀거나 당기거나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동기예요. 그래서 모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전류를 끊어줬어요. 우리 세탁기 돌리다가 전류 끊어줬어요. 그럼 얘가 흐르던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얘가 자석돼야 안 돼요. 원래 자석은 그대로 자석인데 얘는 자석 아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석이 아니니까 어떻게 밀고 당기거나 안 하겠죠.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다시 전류 넣어주면 원래 자석인데 이 녀석이 또 자석이 됐어요. 그러면 자석끼리 서로 밀고 당기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면 3D를 2D로만 바꿔놓으면 돼요. 특히 고등학교 갔을 때 여러분 복잡한 문제들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 FBI 왼손으로 FBI 하는 게 훨씬 편한데요. 편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중에 봐봐. 선생님 말대로 해봐요. 이거 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아시겠죠? 그다음 요거 질문 하나 또 하는데 많이 물어보는 게 전류를 이쪽으로 넣어줬다고 해봐요. 근데 도선의 아래쪽에 있을 때랑 도선에 지금 이 나침판이 도선의 아래쪽에 있을 때는 N극이 이쪽을 가리키죠. 근데 도선 위에 있으면 N극이 오른쪽을 가리키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선이 있을 때 전류가 흐를 때 이 자석은 이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회오리 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FBI로 하는 게 아니라 봐봐요. 이쪽 부분에서 여러분 쫙 들어 올려봐. 쭉 들어 올려서 밑에서 보게 되면 자 이겁니다. 도선이 이렇게 돼 있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전류가 화면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밑을 부분을 해가지고 이걸 들어 올려가지고 여러분 눈앞에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나침판은 지금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요 그림은 도선 밑에 됐죠? 엄지 여기다 꽂고 오른손으로 돌려주면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돼요? 이렇게 형성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럼 봐봐. 여기선 자기장의 방향이 요거. 아래쪽엔 자기장 방향이 이쪽. 요 지금 자기력선의 방향이 N극의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 나침판을 위에다 올렸다고 아래가 아니고 위에다 올렸다고 여기는 전류 방향은 똑같이 해봐. 그러면 이 지금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서 만든 자기력선이 이쪽으로 흐르지. 그 나침판은 항상 이 방향과 똑같게. 그래서 위에 올렸을 때는 N극이 오른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을 때랑 위에 있을 때랑 방향이 달라요. 왜 그렇다?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을 때랑 위에 있을 때랑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응용 문제들도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요 내용들은 반드시 알고 꼭 정리하면 특히 요 내용들 알고 문제집 다시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 다 이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시험들 잘 보기 바라겠고요. 선생님은 또 1학기 기말고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강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